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오늘의 뉴스. 2019년 12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들입니다. 한 발을 내딛어야 다음 발도 내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관리의 근간으로 전부 개정이 갖는 의미는 남다른데요. 전부 개정 산안법의 가장 큰 특징은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더욱 진일보하였으며 남은 과제는 법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절대 선언적, 추상적인 법이 아니며 위반 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엄격한 법입니다. 이제 정부는 법 조항을 혼동하거나 잘못 이해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법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뿐 아니라 지도 및 조언을 위한 감독도 활발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는 해당 현장이 어떤 조항에 적용을 받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행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하며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추진 배경과 전부 개정 법률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한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학습 전에 학습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볼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해 보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추진 배경. 산업안전보건법은 여러 가지 배경으로 인해 전부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망자 수가 연간 1000여 명 이상 발생한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10,000명당 사고 사망자 수로 보면 독일 등 선진국의 2~3배 수준인데요. 2018년도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은 22조 원 규모이고 자연재해 손실액의 32배나 됩니다. 이로 인해 1990년 이후 30여 년 만에 전부 개정이 추진되면서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및 노사,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해당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에 대해 전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도금 작업 등 유해, 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해, 위험한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장절을 새롭게 구분하고 세분화하였으며 관리 책임자 자격, 권한, 건강진단 종류 등의 하위 법령을 법률로 상이하도록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 중 업종과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바뀐 것과 업종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업종 공통 주요 변경사항. 그럼 지금부터 전부 개정 법률 주요 내용 중 업종 공통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개정입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는데요. 기존에는 보호 대상자가 근로자였다면 개정된 목적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보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목적을 개정한 것은 최근 산업 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무 제공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보호 대상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고용관계가 불확실한 캐디, 학습지 교사, 화물 트럭 기사, 배달 종사자 등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이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적용 범위가 사업으로 통일된 것인데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사업으로 약칭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은 당연히 따라오는 종속 변수이며 적용 범위의 원칙을 사업 단위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자치단체 및 공기업도 법 적용되므로 별도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존 규정들은 용어 해석으로 인해 법 적용을 둘러싸고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여 사업과 사업장의 개념을 구분하는 용어 정리가 필요하였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법 적용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셋째, 이사회 보고 및 승인에 관한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인데요. 이사회가 승인된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을 신설한 것은 기업의 안전보건 시스템이 최고 경영자의 관심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표자가 형사책임 회피 상황으로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회사 차원에서 이윤 추구를 위한 안전보건 비용 절감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사회를 통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보고와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함으로써 대표이사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법령 요지 등의 게시, 통지 요청 개정이 있습니다. 이는 법령 요지 외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대한 게시의 의무인데요. 총측에서 제4장 유해 위험방지 조치로 조문을 이동하였으며, 근로자 대표의 요청사항을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였고, 시행규칙사항의 근로자 대표의 요청사항을 법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법령 요지 외 안전보건관리 규정 게시 의무를 개정한 것은 사업주의 게시 의무 사항이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파악하기 곤란하고 중요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하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대한 개정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참여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는 등 조문을 정리하기 위함인데요. 이로써 고시에 규정된 근로자 참여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였고, 위험성을 결정이라는 표현을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한다고 조문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조문을 정리하고 개정한 사유는 위험성을 결정하고란 문구의 의미가 모호하였고, 위험성 평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선행하도록 조문의 위치를 배열한 것입니다. 여섯째, 안전보건진단 관련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진단 결과, 제출 의무 등을 시행규칙에서 법으로 상향한 것인데요. 추락, 붕괴 등 고위험 사업장을 진단 대상으로 함을 법으로 상향하였고, 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토록 법에 규정하였습니다. 안전보건진단이 개정된 이유는 진단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포괄 위임되어 있어 법률에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였고, 진단 실시일이 사업주와 진단기관 간 계약에 의해 정해져 진단 결과 제출 시점이 불명확하였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근로자의 작업 중지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작업 중지 및 긴급 대피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대피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작업 중지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거나 불이익 조치 우려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8째, 중대재해 발생 시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입니다. 이는 작업중지 명령 요건 및 대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인데요. 작업중지 대상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동일 작업이며 만약 화재, 폭발, 누출, 구축물 붕괴의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해제 요청 시 심의위원회 심의 후 해제를 하게 됩니다. 작업중지 명령 요건 및 대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이유는 법적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 작업중지의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며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강제적 성격에 맞게 요건과 해제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9째, 중대재해 원인 조사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원인 조사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작업중지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명시하였고 현장 훼손 내 다른 원인 조사 방해 행위도 금지토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대재해 원인 조사에 대해 개정을 한 이유는 원인 조사와 작업 중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원인 조사 방해 행위를 현장 훼손만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10번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개정입니다. 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강화한 것인데요. 이는 도급인 사업장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 중 집의 관리 장소에서 실시하며 구체적인 조치 의무는 하위 법령인 안전보건규칙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강화하게 된 것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도급인지, 같은 장소에서 작업 여부, 22개 위험 발생 장소 여부 등 사안마다 법 적용에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장소, 시설 등의 위험에 지배 관리권이 있다면 도급 유형, 위험 장소 여부 등을 불문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해 직접 지시 시 불법 파견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1번째,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개정입니다. 이는 안전보건조치 외 도급인의 독자적인 의무 규정이 개정된 것인데요. 먼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항목, 안전보건교육 장소, 자료 지원, 수급인 근로자 교육 실시 확인, 그리고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 방법 등 훈련,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에 대한 부분이 의무 규정으로 개정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개정한 이유는 도급인의 독자적인 의무가 여러 규정에 산재되어 있어 정비한 것이며 실제 도급인이 실시하는 작업 환경 측정은 제125조의 도급인으로 일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12번째,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도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정보 제공 방지를 위한 보완으로서 해당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을 의무화하고 안전작업 수행 여부를 도급인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 미제공 시 작업 연기 및 계약의 자체 책임 면제를 명시하였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와 같이 개정을 한 이유는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가 제공 정보에 따른 필요 조치를 받고 작업 시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법에 위임 없이 시행 규칙에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도급인의 형식적인 정보 제공 방지를 위해서도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3번째, 도급인의 관계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의무가 권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정조치는 사내 도급 시 시정조치와 폭발 등 위험 작업을 사내 외 도급 시 시정조치로 구분됩니다. 이때 도급사는 시정조치 의무가 아닌 시정조치 권한을 가지도록 개정되었고 명령 대상을 관계 수급인 또는 수급인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정조치 권한으로 변경된 것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에게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경우 불법 파견의 소지가 있으며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 제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번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개정입니다. 해당 개정에서는 먼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즉, 화학물질 등을 양도 제공하는 자를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변경하였고, MSDS 작성 및 제출 제외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위생용품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MSDS 기재항목에는 혼합물,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MSDS 작성을 하되 제출 의무는 면제되도록 변경되었으며 MSDS 제출 의무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근거를 정비한 이유는 제조, 수입하여 직접 취급 시 MSDS 작성 의무가 제외되었고 MSDS 기재 구성 성분은 유해, 위험성 미분류 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어 수입 화학제품을 국외 제조사가 제공한 MSDS에 미분류 물질로 미기재된 경우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부 제출도 의무화하였는데요.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MSDS를 제출해야 하며 기재 대상 제외 물질의 구성 성분 및 함유량의 정보는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자가 미분류 물질 확인서를 제출하면 별도로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은 면제되고 구성 성분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부 제출 의무를 개정한 것은 MSDS를 양도, 제공받는 자에게만 제공하므로 정부는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현황 파악이 곤란했고 업무 연관성 규명 등을 위해 MSDS가 필요한 경우 거부하거나 휴폐 없이 확보가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15번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정보 비공개 시 사전 승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요. 명칭 및 함유량 비공개 필요성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역학조사기관과 질병판정위원회를 비공개 정보 요구권자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 승인 유효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였고 비공개 정보 제공 요구 등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정보 비공개 시 사전 승인 근거를 마련한 것은 영업비밀 기재 남용이 그 배경인데요. 2009년도에 45.5%의 영업비밀 기재 남용이 2014년도에는 67.4%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또 근로자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직업병 발생 위험이 상승한 원인도 있습니다. 16번째, 작업환경 측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작업환경 측정 의무의 명확성을 보완한 것인데요. 작업환경 측정 의무와 작업환경 측정 기관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였고 수급인의 작업장의 경우 도급인의 작업환경 측정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개정한 이유는 작업환경 측정 의무와 작업환경 측정 기관에 관한 사항이 함께 규정되어 복잡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명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7번째,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도급인은 법 개정 전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였고 사업주는 해당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후에는 도급인과 사업주 모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 형 확정 후 5년 이내 반복 위반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및 도급인 처벌을 강화한 배경은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행위자에게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하고 사망사고 대부분이 수급인 근로자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형을 선고받고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근로자 사망에 대해 사업주 및 도급인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그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18번째,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 벌칙을 개정하였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도급인이 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벌칙을 개정한 이유는 유해 위험 작업의 도급이 일반화되고 작업 장소, 시설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개정 법률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 활동을 위한 조치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토록 규정하였으므로 위반 시 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19번째, 양벌 규정 개정입니다. 이는 법인 벌금액을 상향하였는데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적용되며 법인, 즉 원청 및 하청의 처벌 수준은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법인 벌금액을 10억 원 이하로 상향한 것은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등 기업의 규모, 자산의 규모가 상당할수록 법인인 사업주에게는 벌금액이 소액이라 형벌 효과가 크지 않아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강명령 등의 병과가 신설되었습니다.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병과가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선고유예를 제외하고 유죄 판결이나 벌금형 선고의 경우 6개월 이내 집행하며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적용합니다. 현행 형법은 형 집행유예 선고 시에만 수강명령이 가능하여 산안법 위반자에게 실형이나 벌금형 선고 시 수강명령이 불가했습니다. 그리하여 산업재해의 피해, 안전보건조치의 중요성 등 산재 예방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강명령에 대한 내용이 법으로 신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의 업종 공통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업종별 주요 변경 사항. 지금부터는 업종별로 나누어 법률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첫째, 공정안전보고서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등 단계별로 조문을 구분하여 재배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한 개 조문에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해한 작업은 도급을 금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급 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재련, 주입, 가공, 가열 작업과 허가물질 제조, 사용과 같은 유해 위험 작업의 산해 도급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기술 활용 목적의 도금 작업과 일시, 간헐 작업은 제외됩니다. 이를 위반 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개정한 배경을 보면 유해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산해 도급을 허용 시 수급인의 잦은 변경 등으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보건관리 지속 곤란으로 직업병 발생 등 건강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일부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도급의 승인 개정입니다. 이는 도급인가 대상 확대 및 도급 승인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 취급작업 대상 등 지속적인 이행 체계까지 확인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개정 사유는 유해 위험물질 취급 설비의 유지, 보수와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질식, 중독사고를 유발하고 장시간 화학물질 노출로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도급과 관련해서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승인을 받고 도급한 작업의 하도급이 금지되는 것인데요. 즉, 도급 승인 대상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급한 작업은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개정된 배경을 보면 다단계 하도급 시 도급인의 위험 관리 및 도급인과 수급인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도급 승인 작업은 수급인이 작업함을 전제로 승인되었고 이를 다시 도급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안전 보건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정되었습니다. 다섯째,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적격 수급인과의 도급 계약 체결이 의무화된 것인데요. 이는 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 이행 능력이 충분한 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격 수급인과 도급 계약 체결이 의무화된 배경은 최근 비용 절감, 위험의 외주화 등을 목적으로 도급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 인력 등 확보가 곤란한 영세업체나 취약업체가 낮은 금액으로 도급을 받아 수급인 소속 근로자 보호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도급 금지 등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도급 금지, 도급 승인, 재하도급과 같이 금지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정 한도액인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도급 계약 금액, 안전보건 조치 이행 노력도 재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단, 도급인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것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 목적보다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도급 계약이 활용되고 있고 형사적 제재보다는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경제적 제재가 도급 금지 등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건설업 관련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대한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발주자의 예방조치 의무 부과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계획 단계에서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후 설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도서 납품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시공사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이 잘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부과한 배경을 보면 발주자는 공사 계획, 설계, 시공 등 건설사업 전 과정에서 공사 기간 등을 결정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 단계부터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계 수급인도 공사 기간을 연장하여 요청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를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그의 수급인을 건설공사 도급인 또는 관계 수급인으로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수급인이 지칭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불분명 제시되었기 때문에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의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 도급인은 사업계획 수립 시, 그리고 선박 건조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은 자체 사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고 선박 건조 수리 업종에 대해 별도 규정하여 적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신설 부분입니다.
이는 타워크레인 등 원청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건설 공사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이 설치, 작동되거나 설치, 해체, 조립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동작업의 직접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유해 위험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원청의 안전조치 강화 이유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설치 해체업체는 영세 소규모 사업주로 안전관리에 취약하므로 원청에서 전 과정에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의 등록 신설입니다. 이는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 등록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등록한 자가 설치, 해체 작업을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미등록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미등록자가 작업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비전문업체의 난립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조, 건설업의 기타 사업 관련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신설하였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위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안전보건교육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 사유를 보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비전형 고용 형태가 확산되어 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지위 및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신설입니다. 이륜 자동차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개하는 자의 이륜 자동차 종사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였고 이를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며 음식 및 숙박업 사망사고자의 대부분이 이륜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여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의 안전보건을 위해서 각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가맹본부가 공급, 설치하는 설비, 기계 등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보통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설비, 기계, 원자재 등 위험도는 가맹본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